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강달러 발언. 갑자기 그는 왜 생각을 바꿨을까? 그는 이대로 달러 강세를 원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다운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채널 초창기부터 조금 컨셉을 잡느라 목소리를 다운시켰는데 이게 조금 습관이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저의 본래 목소리로 조금씩 바꿔볼게요. 그런데 제가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영상 잘 보시고 어떤 게 나은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월 24일에 한 달 전이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굿잡 파월 베이베. 왜 그랬을까요? 3월 22일이 그날이잖아요. 연준 의장이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이어서 회사채 매입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던 그날입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는 V자로 쫙쫙쫙쫙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월 연준 의장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해서 굿잡 파월 베이베 이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물론 베이베는 제가 추임새로 넣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 더 했어요. 강달러에 대해서도 우리의 달러는 다른 통화들에 비해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무역을 보다 어렵게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강달러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국 화폐를 강세로 유지하면은 무역에서 흑자를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약달러 정책을 고수해 왔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달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 very very strong, thank you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는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달러를 강세로 유지하면 미국의 기축 통화의 지위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즘엔 좀 힘들어서 위안화 약세로 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발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과 취업 비자 제공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식 명령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도에도 멕시코에 장벽을 쳐서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도 했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또다시 일시적이지만 이민 중단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 2016년 61만여 건이었던 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2019년도에는 46만 건으로 약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는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1위 나라인 미국에는 사람들이 갈 일이 없을 건데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입니다. 몇 주 전에 680만 건으로 피크를 친 이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건덕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수 자체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 중단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이민 정책이거든요. 일타쌍피입니다. 왜 일타쌍피일까요?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반이민 정책을 실시하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야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3%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것도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순 없겠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도 실천할 겸 달러 강세도 유발시킬 겸 이민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 함께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 6일에 나온 뉴스예요. 오펙은 미국도 감산해야 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원유 관세 부과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4월 9일인가 4월 10일인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 합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전 이야기예요. 감산 합의하기 전에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펙에서는 미국 너네도 감산해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라? 너네가 감히 나한테 감산해라, 뭐래라, 배나라, 감나라 이것저것 시켜? 만약 합의 안 하면 우리 사우디 너네한테 수입 원유에 대해서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수입 원유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건 역시 국제 분쟁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를 하긴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먹힌 것도 있지만 지금도 그렇고 당시 러시아와 사우디 경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WTI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중입니다. 오월물 가격은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원유 저장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세계 최대의 원유 수요처인 미국 경제가 셧다운돼 있잖아요. 그러니 원유가 쓰일 곳도 없겠죠. 이런 마이너스 유가는 무슨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유가 하락은 도대체 무슨 문제를 유발시킬까요? WTI 유가와 미국 다우 지수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3월 6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합의가 서로 결렬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달러 급등하고 주가 하락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유가 하락은 곧 달러 상승을 불러온다는 이 메커니즘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위쪽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가 하락이 왜 달러 상승을 불러오는지요. 어쨌든 유가 하락은 달러 상승을 불러오고 이러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은 위험자산인 주가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3월 22일 연준에서 회사채까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그 이유입니다.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뿌려주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맞춰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기대감도 유발되었기 때문에 유가 역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문제죠.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 속에 유가는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도 과거에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유가 하락이 달러 상승을 불러오지만 지금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팍팍팍 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연준에서 뿌려주니까 굳이 나서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약간 오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3월 달에 비해서 조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3단계 상태를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떨어져도 주가가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연준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뿌려주니까 이제 유가와 달러 주가 이런 관계는 끊어지는 거 아니냐? 유가 하락과 무관하게 주가는 계속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에서는 돈 푸는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하나 띄워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준에서 지금 달러를 공급하는 속도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도 정도가 있죠. 이렇게 유가가 빠지면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한 주가 하락 측면을 강조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원유 같은 상품 가격 하락은 디플레이션 심리를 유발시킵니다. 즉, 사람들은 앞으로 가격 하락을 걱정하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것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원유 가격 계속 떨어지는데 왜 사냐? 냉장고 가격 떨어지는데 왜 사냐? 자동차 가격 떨어지는데 왜 사냐? 이런 심리가 사람들 속에 팽배해지면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주가는 덩달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과도한 하락은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의 트럼프 형은 최근에 사우디산 원유 수입 금지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름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서로 감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증감을 보겠습니다. 전달 대비 미국의 재고가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최근 25년간 자료입니다. 2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나죠? 참고로 이거 단위는 100만입니다. 지금 미국도 기름이 넘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산 원유 금지 발언은 자국 내의 원유 감산은 최소화시키면서 사우디산 원유의 수입 금지를 통해서 감산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려는 의도로 봅니다. 그리고 자국 내의 원유 기업들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기름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면은 안 팔리는 원유가 더 안 팔리게 됩니다. 그럼 유가는 도미노처럼 더 떨어지겠죠.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달러 강세를 불러오고 주가 하락을 또 불러올 거라 봅니다. 재선을 얼마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트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는 왜 달러 강세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을 했을까요? 다음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유동성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1,5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7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만 매입한다고 합니다.
국채 매입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였죠. 다음은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그래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주색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막대기는 연준에서 매입하고 있는 국채의 규모입니다. 3월 22일 회사채를 포함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던 적이 있죠. 이때 이후로 연준은 하루에 120억 달러씩 국채와 MBS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 매입 규모가 꽤 줄었습니다. 잘 보시면 대략 하루에 40억 달러? 한창 매입할 때보다 3분의 1 수준만 매입하고 있네요. 연준에서는 왜 이렇게 국채 매입 규모를 확 줄였을까요? 연준은 지금까지 국채 매입을 통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인다고 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리가 감소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리는 게 아닐까요? 연준이 아니어도 여러 투자 기관들이 채권을 사주면서 채권 금리 하락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더더욱 국채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연준이 굳이 안 사도 다른 사람들이 다 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트럼프형의 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지금까지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달러가 유발되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미국의 기축 통화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물가 급등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형은 강달러 발언, 강달러 정책을 조금씩 사용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준으로 하여금 돈을 풀게 해서 약달러 정책과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본인은 직접 강달러 발언을 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시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에게 또 다시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또 물어보는 사람 또 있죠? 저는 당연히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달러를 감히 예측하나요? 그런데 저의 아주 조그마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달러 강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야 이러한 강달러 현상이 완화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혹시나 완전히 사라질 기미라도 보인다면 시장은 급속도로 달러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약달러로 확 돌아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꽤 오래 이게 지속될 거라 봅니다. 쉽사리 풀리지 않아요. 달러 강세라는 게. 마지막으로 유명한 월가의 투자자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But Justin Bill 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말로 해석해 볼게요. 하지만 내 예술가사의 저스틴 빌은 어리둥절한다. 이해가 안 돼. 그가 토요일에 내게 말했다.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고 사업이 얼어붙어 있고 세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정부가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있어. 어떻게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We will find out as the future unfolds. 마지막 문장이 하워드 막스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펼쳐질 때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다음 영상의 예고편입니다. 다음 영상은 하워드 막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